하여튼 이런 웃기는 재벌들의 또 하나의 폐해가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입니다. 네. 네,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제조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대상의 자산 규모가 약 2,873억 원인데요.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4만 5천 원입니다. 야,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14만 5천 원만 있으면 현대차를 가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가질 수 있는. 러시아에서. 잠깐만. 푸틴 동문이 가서 저거 인수해요. 야, 내가 140까지 낼게. 네가 얘기해서 저거 좀 사다 주라. 만 루블이면 진짜 그냥 하는 거죠. 14만 5천. 와. 그냥 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원래 카자흐스탄 쪽 기업한테 팔아가지고 일단 맡겨놨다가 네. 상황 좋아지면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시아 정부에서 불허하니까 돌리자면 계속 손실인 거고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냥 쥐고 있자, 그냥 쥐고 있자고 하니 이게 어느 세월에 풀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있는 동안에는 러시아랑 관계 개선될 일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일단 만루블에 주고 나중에 환매 조건을 걸기는 걸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팔 때는 저희가 우선 협상자로 사겠습니다 그러는데 만루블에 판 거를 10만 루블에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2천억 도로 내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안 줄지도 몰라요. 안 줄 수도 있어. 내가 이걸 왜 주냐? 나중에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서방에 있는 기업들이 다 그만두고 나왔어요. 뭐 맥도날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그 브랜드 있던 기업들이 다 그만두고 나오는 거를 GM도 나가고. 네, GM도 나가고 전부 이거를 러시아가 받아가지고 자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한테 팔아넘겼어요. 근데 이 기본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바람에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아주 대놓고 붙어먹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지금 걔가 판단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 미국이 시켜서 그런 거지. 중요한 거는 지금 댓글 공작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이래서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돼. 지금 댓글은 다 그 공작이 야, 이 이루어지는 양아치들아.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호의를 베풀어주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도 없게끔 국가가 보장해 줄 테니까 영업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 그래 뭐 니들 말대로라면 공산주의 국가에 회사를 세운 현대차 잘못이니까 그냥 현대차가 다 떠안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 뭐 그럼 디 엔드 끝난 거네요. 맥도날드가 모스크바 비롯해갖고 전 러시아 지점에 세워진 체인점, 그거 헐값에 인수한 러시아 국내 업체는 맥도날드보다 장사가 더 잘 되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안에서 있다가 요런 방식으로 철수하면서 헐값에 팔고 나간 기업들의 손실 총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100조 원을 그냥 러시아 제재한다고 나 니들 망해봐라라고 던져버리고 나온 거예요. 서방 기업들이 100조 원을. 그걸 주워갖고 러시아는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아니 현대자동차 지금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부역하고 있는 정권 아니냐, 기업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니들이 다 감수해라.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근데 더욱더 문제는 러시아라고 하는 시장을 잃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유럽 시장 전체를 지금 잃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간단히 보여야 될 게 문제가 아니고 비세그라드 그룹이라는 동유럽의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이 네 개의 기업, 네 개의 나라에서 자국의 지역 동맹체, 경제 동맹체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에 가서 우리와의 그 경제협력 관계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순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순방에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동유럽의 시장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여러 좋은 시장들이 있는데 그걸 못했었죠. 근데 막 열었는데 그냥 다시 문을 닫혀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출이 다변화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없어지는 거죠. 중국과는 완전히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시장은 또
냉전의 문제들 더 또 부추기면서 없애버리니 우리는 점점 고립화돼 가는 것이고 대외 경제를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앞으로도 매우 암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멤버십 방송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경제 협력국 모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 쿠릴열도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개발을 비롯해서 북동 유전 개발, 그리고 북극해, 그러니까 지금 얼어 있는 북극해의 새로운 항로를 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에 모든 걸 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국가예요. 이미 그만큼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밀접해졌는데, 이걸 제일 눈에 가시처럼 보던 애들이 일본하고 미국이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지금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는요, 저는 결국 일본과 미국의 뒤에서의 배후 조종질이다. 윤석열 정부를 내세웠고, 사실 러시아가 제대로만 키우면요, 러시아 자체는 인구가 1억밖에 안 되지만 러시아를 통해서 주변 동유럽이라든지 북유럽, 유럽, 그리고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이랑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미래적인 산업의 틀을 보면 러시아는 노다지예요, 노다지. 무한한 자원이 있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우리랑 육로로 연결돼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대한민국하고는요, 북극해를 열어가는데 유일하게 접경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극해 경제가 열리면 기항은요,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부산이 되느냐, 아니면 강릉이 되느냐, 원산이 되느냐, 뭐 그 위에 청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계 물류 경제의 틀이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에 있는 뭐 남중국해나 이렇게 수에즈 운하 또는 뭐 희망봉을 돌아가는 기존에 있는 노선보다도 절반 가까운, 10,000km 가까운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득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 모디의 인도, 조코 위도도의 인도네시아의 모습과 이념 외교에 치중하고 있는 윤석열 외교의 모습을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극과 극으로 가는지 여실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직결되기 때문인데 지금은 모든 걸 다 날리고 이념 외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몰빵 외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해갖고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념 외교를 통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척져갖고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고. 미국 형님의 사랑? 씨발, 사랑은 개뿔이야, 씨. 개의 이름이 새겨진 개줄? 사랑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시나요? Y하고 사랑하는데 이름도 모르나요? M하고 Y하고 하나 바뀐 걸로 해갖고 러시아, 중국, 세계 최강대국 세 나라하고의 우리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문 대통령 때만 해도 서로 오빠 나랑 한번 사귀자. 정말 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더블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줘 하던 이 3명의 여인들이 지금은 저거 뭐야? 저거 저 산토라이. 가까이 하지 마.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극혐. 더러워. 이렇게 하는 거죠. 빨리 이 나라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진짜 우리 경제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국민들 힘들잖아요. 네. 대러시아 무역과 외교만 정상화돼도요, 얼마든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나 중국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누르지 않고 완전 국교 단절이나 거래 단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괴롭히면서. 전 진짜 푸틴한테 실망했어요. 많이 유해졌네. 아니, 그놈의 차는 왜 지네 주변 사람들만 먹이고, 씨. 방사능 차?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 구조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두 나라는 내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만 우리는 대외 경제 개방이 70% 이상인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맞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죠.